비싸도 너무 비싼 제주도 렌터카 비용. 그냥 내 차 끌고 가고 싶은데 목포, 완도, 여수까지 가기엔 너무 불편했죠. 하지만 이제 인천에서 배에 차를 싣고 제주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7년 만에 열린 인천 제주백길을 운항하는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기본 선실부터 스위트까지 또또남이 다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무려 7년 만에 인천 제주항로에 대형 크루즈형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취항을 하였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무게 26,000톤, 길 170m, 높이 28m의 대형 선박인데요. 기존 인천 제주항로를 운항하던 선박보다 약 4배 더 크고 울릉도로 오가는 울릉 크루즈보다도 더 큰 선박입니다. 국내 선박 건조회사인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한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과거 아픈 사건으로 인한 인천 제주백길의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무엇보다 안전에 초점을 두어 선박을 건조했다고 하는데요. 저중량 저중심으로 설계하여 운항시 보건성을 극대화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해상 탈출 설비와 위성 항법 장치까지 갖추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아픈 기억이 있는 맹골 수도를 통과하지 않고 시간이 더 걸려도 더 안전한 항로로 우회 운항을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인천항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을 합니다. 차를 끌고 오셨다면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승객은 이곳에 내려서 발권 및 승선을 하시면 되고요. 운전자 한 분은 표지판을 따라 차량 선적 장소에 대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직접 배 안까지 운전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량에 실리는 곳까지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선적 과정에서 흠집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차량을 실은 후에는 차량 안에서 대기하실 수는 없고 짐을 꺼내서 바로 위층, 여객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객 터미널을 통해 탑승하는 일반 승객의 경우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 터미널부터 선박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한 후 탑승하게 되네요. 탑승을 하면 가장 먼저 크루즈의 중심이 되는 5층의 중앙 홀을 만나게 됩니다. 운항한 지 얼마 안 된 신형 선박 느낌이 물씬 풍기는 모습이죠. 파란색 조명 아래에는 현재 선박의 운항 상태를 알려주는 스크린이 있고 VIP실과 같이 객실 키를 받아야 하는 승객은 안쪽에 있는 인포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엔 총 7종류의 선실이 있는데요. 크루즈에 딱 2개 있다는 가장 좋은 VIP 선실부터 보고 가실까요? 일단 선실 키부터가 다르죠. 터치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웬만한 호텔 객실보다도 낫다고 생각이 드는 넓고 근사한 선실이 나타납니다. 사실 여객 크루즈의 스위트는 다소 촌스럽게 디자인된 경우가 많은데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VIP룸은 장미 모양 카펫만 빼면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네요. 침대도 여유있는 킹사이즈 침대고요. 뒤쪽에 어두운 원목 처리 마감도 무게감이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침대 오른편엔 3명이 앉고도 남을 소파가 있고 침대 발치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 모든 가구를 크림색으로 맞춰 깔끔한 모습이죠. 대형 TV와 화장대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행기나 배에선 창문의 크기와 개수가 권력인데요. 객실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큰 크기의 창이나 있어 운항 내내 바깥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쪽엔 욕실이 있는데요. 정말 배에 있는 욕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크기이죠. 무엇보다 욕조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오션뷰네요. 욕실 자체가 넓어서 용변해보는 공간도 좁지 않았고요. 안쪽 샤워실도 웬만한 호텔만큼 넓은 모습입니다. 물론 온수나 수압도 전혀 문제 없었네요. 어메니티는 신라호텔에서 사용하는 몰튼 브라운 제품과 칫솔이 제공되고요. 냉장고에는 물과 음료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호텔처럼 한쪽엔 짐을 놓는 공간과 옷장도 있네요. VIP룸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훌륭한 스위트 선실 보실까요? 스위트는 터치시키가 아닌 열쇠키로 들어갑니다. 더블과 트윈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실용적인 비즈니스 호텔 온 느낌이죠. 더블베드와 소파가 있는 구조인데 VIP 선실보다 좀 더 영한 느낌입니다. 제가 실제 이용한 스위트 트윈은 침대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여기가 배 안이구나 라는 느낌이 좀 더 들죠. 싱글 침대 2개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불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두께감도 있고 보들보들하니 촉감도 좋았네요. 작은 소파 옆에 있는 장에는 어메니티와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고요. 짐을 놓는 공간도 한 칸 있습니다. 다만 스위트부터는 욕실이 다소 협소하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스위트 다음부터는 일반 선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패밀리 선실 보실까요? 2층 침대 2개가 있는 선실이어서 총 4명의 가족분이 이용하기 좋은데요. 무엇보다 패밀리 객실 중 2곳은 팬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제주도 가는 분들 중 케이지 안에 강아지가 갇혀있는 게 마음 쓰인다면 이용하시면 좋겠죠. 선실 내 전용 욕실은 없지만 층마다 있는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패밀리 A 선실의 경우 침대가 없는 선실인데요. 덕분에 수용 인원도 1명이 더 많습니다. 침대를 쓰기 불편한 어린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오히려 패밀리 A 객실이 더 좋을 수 있겠네요. 패밀리 객실까지는 인원별로 예약을 받는 게 아닌 선실 전체를 예약하는 개념이어서 선실 하나를 예약하면 해당 선실 이용 인원만큼 한 객실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디럭스는 총 8명이 이용 가능한 선실인데요. 2층 침대 4개가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이 하나 있네요. 스탠다드 객실은 8인 또는 12인이 탑승 가능한 선실인데 디럭스 객실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창이 없죠. 개인적으로 인천 제주, 제주 인천 왕복 운항 시간대 자체가 주로 밤에 운항을 해서 창이 있는 디럭스보다는 그냥 스탠다드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형은 20명에서 30명까지 이용 가능한 마루형 선실입니다. 가장 저렴한 선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비욘드 트러스트호엔 객실 외에도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밥이 중요하겠죠. 5층에 CJ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 조식과 석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메뉴는 전혀 아니고 약간 전형적인 회사 구내식당 또는 급식 느낌이 나는 한 끼였습니다. 맛도 평범했네요. 식당 뒤쪽엔 바존이 있습니다. 거멍에일이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간단한 안주도 팔고 있네요. 편의점 이마트24도 있는데 스무디킹과 함께 있습니다. 울릉크루즈와 달리 컵라면도 있고 음식을 데울 만한 전자레인지도 많네요. 사실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만한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식당 이용 안 하셔도 편의점에서 대충 먹을 거 사서 한 끼 때우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외에 심심하실 분들을 위해 오락실과 노래방, 마사지존이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키즈룸과 모유수유실, 펫룸을 예약하지 못한 분들 중 반려견 동반,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펫 휴게실도 있습니다. 경치 보며 바다멍 때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식당 뒤편에 야외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실내에도 6층 창가에 파노라마 라운지가 있습니다. 또한 갑판에 나가시면 기념샷을 찍을 만한 공간도 있네요.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구석구석 둘러보셨으니 지금부터는 과연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일단 운항 스케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수금 저녁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일정이고요. 제주도에서는 화목도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날 오전에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사실 편도 13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어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밤에 자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배를 타고 있는 자체도 여행 느낌이 나서 라운지에서 맥주 한잔하고 주무시면 금세 제주에 도착하는 느낌입니다. 배 흔들림의 경우 당연히 배이다 보니 육지에서와 같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워낙 배가 크다 보니 이용하시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결국 일정이나 승선감은 탈만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비용이겠죠. 차량을 선적하는 데에는 국산 중형차 기준 편도 20만원 후반, SUV 기준 편도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인데요. 해당 요금은 운전자 요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인 가족이 국산차를 가지고 패밀리 선실을 이용할 경우 평수기 기준 왕복 약 115만원, 성수기 기준 왕복 약 125만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 가격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왕복 항공료 가격을 뺀 차액이 렌터카 비용보다 더 작다면 차를 끌고 갈 만한 거죠. 평균적으로 계산해보자면 성수기의 경우 45만원, 평수기의 경우 75만원보다 렌트비가 많이 나올 경우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니 단기간 제주여행을 떠날 때에는 큰 장점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최소 5일 이상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이용할 만하겠네요. 물론 일주일 이상 장기 여행하거나 한 달 살이 하는 분들께는 배편을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아지를 데리고 제주도 가는 경우에 비행기 화물칸에 태우는 것보다 펫룸을 이용하여 가족들이랑 안전하게 함께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도 안 싣고 반려견 동반도 아닌 개인 승객의 경우에는 배를 타고 간다는 감성적인 면 외에는 딱히 이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대형 크루즈 카페릴가 다시 운항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반갑고요. 잘 계산해보셔서 배편 이용하는 편이 더 경제적일 때에는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상륙했다는 아난티엣 강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